이번 22-23 시즌 가장 의외의 활약을 펼친 선수가 누구일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마커스 레시포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영국 맨체스터 태생이자 맨유 유스 출신으로 15-16 시즌 1군 데뷔전에서 2골을 터뜨리며 등장한 선수입니다.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펼치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여주었죠. 하지만 올레 군나르 솔샤르 감독과 랄프 랑닉 감독 체제 아래 추락을 거듭하게 됩니다. 한때 방출설까지 돌게 되지만 테나그 감독이 부임하면서 부활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호날두 방출 이후 호날두의 자리를 메워주는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면서 팀의 에이스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진을 거듭하다 다시 재기에 성공하는 선수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망할 뻔하다 부활한 선수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명실상부 K리그의 전설 이동국입니다. 1998년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하며 처음 프로 무대에 입성한 이동국은 데뷔 시즌 총 21경기 11골을 기록해 그의 리그 신인왕을 차지하며 황선홍의 뒤를 이을 공격수로 주목받았는데요. 2000년 K리그 시즌이 끝나고 분데스리가의 베르더 브레멘으로 임대 가게 됩니다. 하지만 병역 문제와 월드컵 선발 기용 문제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2006 시즌까지 포항 스틸러스에서 좋은 폼을 보여주다 2007년 프리미어 리그의 미들즈브러에 입단하게 되는데 리그에서 무득점, 칼링컵과 FA컵에서 3, 4부 리그 팀을 상대로 2골만을 넣는 극심한 부진을 거듭하게 되면서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1년 뒤 방출되고 맙니다. 이후 성남 미라천마로 이적해 재기를 노렸지만 오히려 경쟁에서 밀리면서 전력의 판정을 받아 전북 현대로 트레이드되는데 이동국은 전북에서 완벽한 부활을 알리게 됩니다. 전북 입단 첫 시즌 26골을 넣으며 2009 K리그 득점왕, MVP를 차지하게 되는데 2011 시즌에는 리그 100호골을 기록하고 도움왕에 선정되며 프로 데뷔 14년 만에 신인상, MVP, 득점왕 등 K리그 최초로 4대 개인 타이틀을 모두 수상하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2017 시즌 K리그 사상 최초로 70-70 클럽에 가입한 선수가 되었으며 K리그 최초로 통산 200골을 달성하며 전북의 리그 5번째 우승을 이끌게 됩니다. 현재 이동국은 279골로 K리그 통산 최다골 기록을 보유하였고 2020 시즌을 마지막으로 현역에서 은퇴하게 되었죠. 두 번째 선수는 세계 최고의 테크니션이자 윙어 중 한 명인 앙헬 디마리아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벤피카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 레알 마드리드로 오게 된 디마리아는 레알 마드리드에 들어온 뒤 메스투 외질과 같이 호흡을 맞추며 호날두의 해트트릭을 모두 어시스트하기도 하는 등 맹활약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디마리아는 2010년 레알 마드리드 최우수 영입 선수로 뽑히기도 했죠.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레알 마드리드는 11-12 시즌 라리가 우승, 2번의 코파델레이 우승, 13-14 시즌 10번째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하지만 디마리아는 구단과 연봉 문제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디마리아는 이적료 약 5,970만 파운드, 한화로 약 1,007억 원의 가격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클럽 레코드이자 당시 EPL 역대 최고 이적료를 경신했죠. 이적 초반 디마리아는 MOM에 선정되는 등 만족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나 부상을 당하고 복귀 이후 보여준 폼이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맨유에서 한 시즌을 소화하고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게 되죠. 하지만 디마리아는 PSG에서 완벽한 부활을 알리게 됩니다. 22-23 시즌부터 디마리아는 유벤투스로 이적하게 되는데 현재 유벤투스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수는 인간계 최강의 선수 중 한 명이라 불렸던 팔카오입니다. 2005년 리버플레이트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 2009년 포르투로 이적하게 된 팔카오. 1011 시즌 39골로 유로파 리그만 17골을 집어넣으며 득점왕을 차지하게 되었죠. 이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여 이적 첫 시즌 리그 24골로 라리가 득점 3위, 유로파 리그에서도 12골을 넣어 2년 연속 대회 득점왕을 차지, 팀을 유로파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12-13 시즌에서도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코파델레이에서 우승을 하는 등 메날두 다음 가는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평가되었죠. 13-14 시즌부터 프랑스의 AS 모나코에서 뛰게 되었는데 팔카오는 14-15 시즌 맨유로 임대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팔카오는 부상과 리그 적응 문제로 많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맨유에서 26경기 4골의 기록을 남기고 첼시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첼시에서도 부진하면서 9경기 1골의 기록을 세우며 모나코로 임대 복귀하게 됩니다. 모나코는 두 팀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팔카오를 팔려고 했는데 팔카오는 놀랍게도 복귀하면서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복귀 첫 시즌인 16-17 시즌 21골을 터뜨리며 리그 득점 3위 총 30골을 기록하며 팀을 챔스 4강과 리그왕 우승을 견인하게 되는데 팔카오는 복귀한 이후 모든 시즌에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면서 팀의 에이스로 자리잡게 됩니다. 현재는 갈라타사라이를 거쳐 라리가의 라요 바예카노에서 활약, 슈퍼 조커로서 면목을 보여주고 있죠. 네 번째 선수는 현존 최고의 미드필더 케빈 더브라이너입니다. 벨기에 출신의 더브라이너는 자국 클럽 행크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하게 되는데 2012년 첼시로 이적하면서 빅리그에 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첼시에서 더브라이너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12-13 시즌 베르더 브레멘으로 임대를 떠나게 된 더브라이너. 브레멘에서 무려 10골 9도움, 총 19개의 공격 포인트를 터뜨리며 잠재성을 입증했죠. 하지만 복귀한 첼시에서 여전히 기회를 받지 못하고 결국 볼프스부르크로 이적을 선택하게 됩니다.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한 더브라이너는 기량을 뽐내며 빠르게 분데스리가를 제패하였고 2015년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게 됩니다. 더브라이너는 맨시티에서 독보적인 활약으로 2시즌 연속 도움왕을 기록하게 되었고 펩 가르디올라 감독 전술의 핵심으로 자리잡습니다. 더브라이너의 활약에 힘입어 맨시티는 4회의 리그 우승을 포함해 12개의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되죠. 다섯 번째 선수는 라치오의 리빙 레전드 치로 임모빌레입니다. 2002년 소렌토에서 축구를 시작해 2008년 유벤투스로 이적한 임모빌레. 임대를 전전하다 2013년 토리노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토리노에서 임모빌레는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알레시오 체르치와 함께 중위권 에이스 정도의 성적이었지만 2014년쯤이 되자 골을 쌓아가더니 시즌 말에는 21골로 득점 1위로 올랐었죠. 임모빌레는 리그 33경기 22골로 커리어 첫 득점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준 임모빌레는 2014년 1950만 유로, 한화 약 275억 원의 금액으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로 이적하게 되는데 하지만 새 팀과 리그에 대한 적응 때문인지 스트라이커라는 포지션인데도 전반기에 3골밖에 넣지 못합니다. 결국 임모빌레는 세비야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후 토리노를 거쳐 라치오로 이적하게 되는데 임모빌레는 라치오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이면서 부활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적 첫 시즌인 16-17 시즌 리그 33경기 23골을 터뜨리며 부활을 알렸는데요. 17-18 시즌에는 총 41골, 리그 29골로 세리에A 득점왕을 차지하게 되죠. 19-20 시즌 리그 36골을 터뜨리며 득점왕과 유러피언 골든슈를 수상하게 되고 21-22 시즌까지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이탈리아 국적 최초로 세리에A 득점왕을 4회 수상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듯 라치오에서 완벽한 부활하게 된 임모빌레는 구단의 리빙 레전드로 거듭나게 되었죠. 여섯 번째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왕을 차지하여 프리미어리그의 왕이라 불린 티에리 앙리입니다. 모나코에서 첫 프로 데뷔를 시작해 리그와 컵 더블을 하며 감독들에게 신뢰를 받은 앙리.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 월드컵 우승에 기여했죠. 모나코에서 4시즌 반 동안 141경기 28골 37도움을 기록하고 세리에A의 명문 유벤투스로 이적하게 됐는데 알레산드르 델피에로가 시즌 아웃을 당하며 리그에서 부진하던 유벤투스가 앙리를 데려오게 된 거죠. 앙리는 반 시즌 동안 16경기 3골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앙리는 모나코에서 자신을 데뷔시켜준 아르센 벵거가 있던 아스날에서 부활을 알립니다. 앙리는 1999-2000 시즌부터 06-07 시즌까지 아스날에서 8시즌 중 득점왕을 4번이나 차지했는데 심지어 03-04 시즌 무패 우승을 거두면서 앙리는 아스날의 왕으로 군림했죠. 일곱 번째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의 후방을 책임지고 있는 안토니오 르디거입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한 르디거. 큰 기대를 받는 유망주로 성장하면서 2015년 AS 로마로 이적하게 되는데 로마 수비의 핵심으로 성장하면서 첼시로 이적하게 됩니다. 르디거는 이적 첫 시즌부터 첼시 수비의 핵심이 되었는데요. 18-19 시즌 유로파 리그 우승을 차지했지만 부상으로 인해 시즌 아웃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부상 복귀 이후 르디거의 폼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19-20 시즌 중반기부터 복귀를 하게 되지만 망가진 대인 수비 능력과 한층 불안해진 빌드업은 입지가 좁아지기 충분했죠. 그러나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경질되고 토마스 투엘 감독이 선임되자 르디거는 완벽한 부활을 해내게 됩니다. 투엘 감독 부임 이후 르디거는 첼시 수비의 핵심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며 유럽 최고의 센터백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되는데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도 철벽 수비를 보여주며 비기어를 들게 되죠. 르디거는 첼시에서의 활약으로 22-23 시즌부터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하면서 현재 데이비드 알라바와 에데르 밀리탄과 함께 레알 마드리드의 후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선수는 EPL의 파라오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이집트 프리미어리그 엘 모카을룬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살라. 이집트 U23 대표팀과 바젤과의 친선전 중 바젤의 관계자에게 눈에 띈 살라는 2012년 바젤로 입단하게 되는데 살라는 바젤에서 눈에 띄는 활약으로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후 살라는 첼시로 이적하게 되는데 첼시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하지 못하고 부진을 거듭 결국 피오렌티나로 임대 가게 됩니다. 살라는 피오렌티나에서 26경기 9득점 4도움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여러 빅리그 클럽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AS 로마로 이적하게 된 살라. 살라는 로마에서 완벽히 부활하면서 로마의 연승 행진을 이끌었고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 부임 이후 AS 로마의 확실한 에이스로 거듭나게 되면서 빅클럽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클럽 중 살라는 리버풀로 이적을 선택하게 됩니다. 살라는 리버풀 데뷔 시즌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단일 시즌 최다 경기 득점 기록을 새롭게 경신하며 PFA와 FWA 올해 선수상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모두 휩쓸게 되는데 이후 살라는 리버풀의 리그 우승,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견인하게 되고 로비 파울러의 128골을 깨고 리버풀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다골을 경신하게 되죠. 지금까지 망할 뻔하다 부활한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들에 소개된 선수들 이외에도 부활에 성공한 선수들이 많은데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